대한민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파기키로 결정했다가 전격 되살아났습니다. 수출 규제 문제 해소를 위해 잠정적으로 협정 종료를 연기하는 사실상의 조건부 연장 조치인데요. 마치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양보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국의 체면을 살려준 결과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환영의 뜻을 말하면서 갱신이라 표현하며 한국 정부의 결정을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과 반응을 계속 주시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동맹의 딜레마라는 국제정치학 이론을 통해 대한민국이 외교적으로 나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부심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을 둘러싼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일본과의 무역 분쟁을 시작으로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부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까지 이어지며 한 해의 마무리를 뉴스 앞에서 떠날 수 없게 만드는데요. 특히 미국은 분명히 한국과 동맹관계인데 한일 간의 역사적 문제와 무역 분쟁을 조정할 생각도 않고 방위비 분담금 하나라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외교적 기술로 뚫고 나가야 하는데요. 이를 잘 알려주는 한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을 소개하기 앞서 먼저 한 예를 보며 앞으로의 대한민국 외교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에 팔려던 옥수수가 안 팔리니까 미국이 일본한테 뒷감당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미국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데요. 반대입니다. 미국에게 호구 잡히는 순간 죽습니다.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 중 하나가 바로 일본의 옥수수 수입권입니다. 8월 25일 프랑스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아베와 트럼프가 별도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베가 미국산 옥수수 70억 달러어치, 이게 무려 8조 원입니다. 8조 원. 이 어마무시한 물량을 사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트럼프가 이 발표를 할 때 표정을 보면 진짜 싱글벙글합니다. 완전히 호구 하나 잘 잡았다는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반면 아베 말이 미국산 옥수수를 조기에 사들이기 위해서 민간 부분에 대해 정부가 긴급 지원책을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세상에 호구도 이런 상호구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 옥수수를 사준다고 정부가 민간에 지원을 한다니까요. 진짜 웃긴 광경이 펼쳐졌었습니다. 그러자 일본 내부에서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베가 트럼프에게 농락을 당했다, 이런 분석이 주류를 이뤘고요. 그러자 쪽팔린 아베는 이걸 돌파한답시고 꺼낸 카드가 대한민국을 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기자회견에서는 뜬금없이 대한민국은 국가 간 약속을 지켜라 라고 우리를 갑자기 씹더라고요. 이 모양새가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아베 외교수를 배워라, 이런 언론도 있는데 참 쌍으로 웃기고 자빠졌죠. 앞에 예를 보면 정말 트럼프 같은 장사치 앞에서 호구 잡히면 죽는다는 것을 일본이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미국한테 호구 잡혀서 붕딱짓을 하고 있는 아베, 일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아베는 호구 잡혔다는 걸 모를까요?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럼에도 계속 저러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지금부터는 동맹의 딜레마라는 국제정치학 이론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동맹의 딜레마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정치학과 글렌 스나이더 교수의 이론입니다. 1984년 발표가 됐는데 발표 이후에 매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국제 정세를 분석하는데, 특히 동북아시아 정세 분석에는 필수적으로 사용이 될 정도로 중요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글렌 스나이더 교수의 동맹의 딜레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나이더 교수에 따르면 두 나라가 동맹을 맺으면 묘한 딜레마 상황이 발생합니다. 특히 약소국 쪽에서요. 약소국이 강대국과 동맹을 왜 맺겠습니까? 내가 위험할 때 강대국으로부터 국가 안보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겠죠. 그러면 강대국은 왜 나를 도와줄까요? 국제사회에서 공짜는 없는 겁니다. 반드시 바라는 대가가 있겠죠. 힘이 센 나라는 그 동맹의 대가를 계속해서 약자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힘이 약한 나라는 이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요. 왜냐면 요구를 거부해서 밉보이면 나중에 큰 위기에 처했을 때 강대국이 안 도와줄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강대국에게 거절을 못하고 계속 퍼주는 이 상황을 스나이더 교수는 묶여있다 또는 묶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맹으로서 강대국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약소국은 최대한 강대국에게
강하게 묶여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묶여 있다 보면 손해를 너무 많이 봅니다. 강대국이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아무리 부당한 요구를 해도 묶여 있어야 나중에 도움을 받으니까 그걸 다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약한 국가가 힘센 국가한테 형님 이건 너무 하잖아요. 우리 동맹인데 평소에 너무 많이 뜯어가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소연을 해요. 그럼 힘센 나라가 그래?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해. 하고 약소국을 내팽개쳐 버립니다. 이걸 스나이더 교수는 버림받았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슬라이더 교수의 요지는 동맹의 딜레마란 묶임과 버림 사이에서 이도 저도 못하는 난처한 약소국의 딜레마를 뜻합니다. 강대국의 버림을 받지 않으려면 더 강하게 묶여야 하는데 더 강하게 묶일수록 손해가 쌓입니다. 그래서 손해를 줄이려면 덜 묶여야 하는데 덜 묶이면 버림을 받는 겁니다. 지금 일본이 처한 상황이 이거죠. 일본은 미국을 종주국 또는 형님 국가라고 생각하는 나라인데요. 지금 한국하고 일본이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처음에 일본은 몇 방 날리면 한국이 쓰러질 줄 알았겠죠. 그런데 웬걸 해보니까 얻어 터지는 건 자기 쪽인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를 했는데 그 자료를 보면 7월 한국의 일본 수출은 0.3%가 줄었는데 일본의 한국 수출은 무려 6.9% 폭락했습니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 감소폭이 한국의 대일본 수출 감소폭보다 무려 23배가 많아요. 칼은 일본이 꺼내 들었는데 그 칼로 할복을 한 겁니다. 일본 경제만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미국 형님한테 기어갑니다. 형님, 한국하고 싸우는 중인데 우리 좀 제발 도와주세요. 동맹이잖아요. 그런데요, 스나이더 교수 이론에 따르면 동맹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계속 더 묶여야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를 모를 리가 없죠. 도와달라고? 그래, 생각해볼게. 그것보다 우선 우리 옥수수가 좀 많이 남아돈다. 니네가 이것 좀 사줘야겠다. 일본은 여기에 걸려버립니다. 거절을 해야 하는데 거절을 하면 버림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엮이려면 사야 되는데 옥수수를 사자니 국제적인 호구가 됩니다. 하지만 결국 일본은 호구가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이 나겠습니까? 천만에요. 동맹으로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일본은 미국하고 계속 더 묶여야 됩니다. 그러면 미국은 계속해서 더 많은 걸 요구할 겁니다. 전형적인 동맹의 딜레마에 걸려든 거죠. 동맹 관계에서는 버림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도 묶임의 위험성을 견제해야 하는 딜레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맹의 딜레마에 걸린 약소국은 엮임과 버림 사이에서 예술에 가까운 외줄타기를 해야 합니다. 이 기술이 바로 외교의 실력이라는 겁니다. 강대국에 너무 많이 묶여서 국익에 손실이 날 것 같으면 그 묶임의 강도를 푸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또 너무 덜 묶여서 버림을 받을 것 같으면 절묘하게 묶임의 강도를 높여서 강대국이 우리를 버리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줄타기가 바로 외교의 핵심 기술이라는 거죠.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약소국이 동맹의 딜레마에 걸렸을 때 진짜로 필요한 건 기술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철학과 신념이 아니고요. 기술이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미국을 생각할 때 외교 기술이 아니고 자꾸 철학과 신념의 문제로 접근을 합니다. 미국은 우리의 우방이야, 종주국이야 이러는 건 외교 기술이 아니고 철학이나 종교의 사상인 겁니다. 그런데 외교는 특히 동맹의 딜레마에 걸린 약소국의 외교는 이런 철학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묶었다 풀었다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 보수 정부가 오랫동안 대미 외교에서 다 퍼준 이유가 이겁니다. 묶임과 버림 사이에서 기술로 풀어야 될 문제를 자꾸 미국은 우리 종주국, 형님, 우방 이런 철학이나 종교의 문제로 대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미국을 못 버려 이 지랄을 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묶이기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끝없는 손실의 반복이라니까요. 그 증거가 일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처럼 계속해서 미국과 더 엮이려고 하잖아요. 그럼 옥수수도 8조 원어치를 사야 하고 트럼프가 하자는 대로 다 해야 합니다. 방위비 분담금도 내야 하는 대로 내야 되고 지소미아도 연장해야 되고 위안부 문제 등 모든 걸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를 해야 된다니까요. 즉 동맹의 이익을 얻으려고 평소 내야 하는 보험료가 실제 사고 났을 때 처리되는 비용보다 배로 더 커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과 이 지소미아 문제를 기술의 문제로 보면 정부가 이 문제를 풀었다가 주었다가 해야 하는데 지금의 국면에서 너무 덜 묶여서 더 묶여야 하는 국면이냐 아니면 너무 묶일 것 같아서 풀어야 하는 국면이냐
이걸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약소국이 동맹의 딜레마에 처했을 땐 말이죠. 지금 제가 반미하자는 게 아니고 엮임과 버림 사이에서 외교적 기술을 쓰자는 건데, 그 상식적인 행보를 반미다 반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데올로기 공세에 치중하게 되면 결국 우리에게 남는 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고 훌륭한 외교 기술을 사용하는 정부의 그 기술적인 움직임을 지지해준다면 우리는 해방 이후 한국 사회를 너무나 끈질기게 사로잡았던 미국이라는 거대한 유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되는 거죠. 부디 이번 기회에 호구 잡혔던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서요, 한국이 자주적이고 기술적인 외교를 통해서 미국이라는 거대한 종교를 극복하기를 바라면서 일본 수입 이야기와 동맹의 딜레마라는 이론을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기원하며 물러가겠습니다.